세 번째 대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일정한 요건, 형벌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률이 2007년 3월에 위헌 판단을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2009년까지 개정하라라고 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개정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2009년에 이 법률이 효력이 상실됐고 2009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개정 내용을 보시면 금고 이상형을 받았을 때인데 직무관련성을 이제 넣은 건데요. 이 사람은 그것과 둘 다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09년 4월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징역 6월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법률로 하든 이제 퇴직수당 감액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이제 2010년 1월에 이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환수 처분에 대한 급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원고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2010년부터 이제 새로운 법률이 나온 뒤부터는 어쩔 수 없지만 2009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이 법률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해가시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처분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원고 측은 이렇게 원고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 국법 64조는 2009년 4월 내가 퇴직한 때부터 지금 2010년 새로운 신법이 만들어진 이 기간 동안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따라서 국법은 효력이 없어졌고 신법도 시행 이전 상태였기 때문에 국법과 신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피고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사실관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표로서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법령 소급에 관한 기준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쵸? 자, 진정 소급 입법은 이미 끝난 일에 대한 소급이죠. 그쵸?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일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 한번 읽어보시죠. 행정처분은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에 의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쵸? 그리고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는 개정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쵸? 그것이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말은 결국 부진정 소급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것은 여기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진정 소급 입법에서 이제 소급 입법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다만이죠, 그쵸? 자, 다만 여기에도 이익 형량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공익성의 요구보다 더 클 때는 예외적으로 신뢰를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법령 소급의 원칙은 완성된 사실, 즉 진정 소급 입법이죠, 그렇죠? 자, 진정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당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 사건에 대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진정소급입법만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안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퇴직연금 급여 제한 처분은 이죠. 그쵸? 자, 요것의 어떤 성격을 보는 겁니다. 그쵸? 자, 봅시다.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 수급권입니다. 그쵸? 자, 이행기에 도달했지만 이 퇴직연금 수급권은 내용 변경 없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쵸? 자,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 퇴직연금을 수급한다는 거는
이제 이 과거에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하고 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계속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죠. 그렇죠? 2004년 2004년인가요? 4월부터 9월까지 요때와 그 다음에 12월까지 요때와 그 다음에 2010년 2009년 죄송합니다. 2009년 요때와 그것이 개정된 2010년부터 또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급된 연금과 여기에서 지급된 연금이 분리돼서 이제 이것이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 연금 지급이라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개정된 법률은 여기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무엇이죠? 부진정 소급입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선 입법 이후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러한 신뢰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와 공익의 이익 형량을 했을 때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